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WHJ님, DY파워에 관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요. 16,000원이 매수가시고요. 15% 들고 계십니다. 건설기계 섹터 중에서 다소 약한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6,000원에 일단 매수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일단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네요. 52주 최고가 근처에서 아마 매수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2,400원을 기록한 종목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계 섹터들 최근에 현대건설기계 포함해서 굉장히 잘 갔던 그런 섹터들인데 DY파워 생각보다는 주가 흐름이 좀 더딘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종목인데요. 이 DY파워 왜 이렇게 주가가 더딘 모습일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하신 대로 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DY파워 왜 이렇게 조금 주가 더딘 걸까요? 예, 요즘에 건설기계 쪽이 굉장히 좋았죠.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날아갔죠. 예, 다 날아갔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건설기계 쪽이 그렇게 좋았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으로 날아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번에는 건설기계들이 실적 보고 날아간 게 아니고요. 기대로. 예, 기대감 또 일종의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 건설기계 섹터에다가 우리가 건설기계 섹터의 주가 흐름을 지금 진단을 할 때는 실적 가지고 진단하면 안 되고요. 일종의 테마 섹터로 생각을 하면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테마 섹터의 문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1등주, 2등주, 3등주가 나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처럼 이렇게 날아간 종목은 1등주잖아요. 탑이죠. 예, 그럼 테마 섹터의 특성은 어떠냐면은 1등주들만 계속 가요. 네. 그리고 이제 빠질 때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빠질 때는 1등주는 천천히 빠지고 2, 3등주는 빨리 빠져버립니다. 예.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면은 현대건설기계가 조금만 낙폭을 키워도 DY파워는 또 11,000원까지 금방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현대건설기계나 다른 쪽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종목 확산이 되면서 DY파워를 이제 낙폭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이니까 네.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얻고 그렇습니다.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 그러면 조금은 있어요. 네네. 근데 어느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냐면은 네옴시티 모멘텀이 시장에서 네. 기대감을 계속 북돋아주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은 예. 그러면은 그게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되면서 예. 이제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뉴스 나오고 예. 막 이러면은 그게 가능한데 네. 과연 언제까지 시장에서 네옴시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DY파워를 대응을 하실 땐 DY파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현대건설기계를 보셔야 돼요. 아하. 현대건설기계가 11선을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제 5일선을 이제 살짝 좀 만지고 나서 아래쪽을 찍고 달았는데 11선까지 빠지는 건 괜찮아요. 네. 11선을 이탈을 해버린다, 현대건설기계가. 그러면은 이제 이쪽의 테마성은 다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DY파워도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DY파워를 들고 계실 때는 현대건설기계가 11선 위에 있는 동안, 예. 그동안에는 좀 들고 계셔 보세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11선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이 종목은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적은 괜찮지 않습니까? 실적이 괜찮아도 이쪽 건설기계 쪽에는 모멘텀 없으면 잘 안 가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특히 내년도가 건설 경기가 좋을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현대건설 기계가 11선 깨면은 던진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가 올라오잖아요. 네. 올라오게 되면 그럼 14,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서 일단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섹터 사실 굉장히 또
천천히 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차건 뭐 이런 기대감이 있을 만한 이슈들이 붙으면서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건설기계 섹터 중에서도 요즘에 탑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을 쭉쭉 뻗어가니까 DY파워도 같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후발주자의 경우에는 탑으로 올라가는 종목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쫓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기계의 움직임을 보자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11선의 움직임 좀 타이트하게 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평선을 좀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DY파워도 상승의 동력을 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올라서게 되면요 14,500원 정도까지 갔을 때는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 16,000원까지 마냥 기다리셨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실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14,500원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WHJ님의 DY파워 살펴드렸습니다.